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올리느냐? 딥러닝 관련된 거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뭐 동영상들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딥러닝에 관련된 딥러닝에서 수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학 관련된 내용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게 확률 시리즈가 올라가 있고요.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 선대 올라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미분. 듣기만 해도 힘들죠. 미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딱 끝나는 강의는 아니고요. 계속 제 강의는 채널 이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꼰대 강의거든요. 꼰대 강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 나가듯이 차근차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강의도 그냥 뚝 떨어져서 있는 강의가 아니라 앞에 있는 강의들하고 계속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오늘 할 거는 체인 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여기 체인 룰, 사실은 맛보기. 왜냐하면 요게 체인 룰을 간단하게 맛본 다음에 실제로 체인 룰이 쓰이는 것들은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한 패스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정확하고 깊게, 그리고 딥러닝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스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검색하다가 체인룰 이런데 제 강의로 퍽 들어오면은 니네 몰라요. 앞에서 뭔 일 있었는지. 제가 시리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게요. 미분 시리즈에서 처음에 OT를 했습니다. 과정 소개, 뭐 동기부여,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어딘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의 학습이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있느냐.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죠. 요거를 하려다 보니까 미분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서 미분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머리 아파 이런 단계에 이제 들어온 거고, 여기는 사실은 고딩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건데 그냥 막 나가면은 이제 꼰대 교수 또 막 나가네, 막 나가면 나도 안 들으려 이럴까봐 하나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냥 일반 미분은 쓰진 않습니다. 딥러닝에서 편미분을 써요.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서 데리버티브를 구하죠. 도함수를 구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역전파를 하거든요. 다다음 강의에서 역전파를 우리가 다룰 건데, 거기에 필요한 기초 지식으로 편미분의 개념, 연산은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배우면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딥러닝의 기본은 뭐예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잔뜩 주고 그 데이터로부터 답을 얻어내는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그 파라미터는 어디 숨어 있어요? 딥러닝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 쉽게 말하면 행렬의 그 각각의 원소들의 값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찾는 거죠. 찾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편미분을 이용해서 경사하강법을 한다고 그랬어요.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배웠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간다.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뤘습니다. 오늘 할 거는 요 동영상인데요. 노란 박스에 있는 건데 연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행렬 미분이 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역전파에서 연쇄 법칙의 진가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맛보기예요. 그래서 연쇄 법칙을 제대로 알려면 요거 세 개.
예, 여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8번 강의로 계획하고 있는 게 얘가 딥러닝의 꽃이 미분이잖아요. 미분. 역전파 학습은 딥러닝의 꽃 중의 꽃입니다. 꽃 중의 꽃. 가장 아름다운 꽃. 예, 요거를 다들 알고 싶어 하죠. 근데 힘들죠. 왜냐? 수학이 있으니까. 미분도 아니고 편미분이야. 거기에 행렬 미분까지 나와.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정리를 해서 어디에 나눈다? 요 동영상 밑에 보면 동영상 박스, 유튜브 박스 동영상 있고 저 얼굴 이렇게 나오죠. 요 밑에 보면 글 상자 있잖아요. 글 상자 클릭하시면 제가 그 자료 모아놓은 링크를 거기다 걸어놨어요. 거기 가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 동영상 강의를 꼭 누가 모니터링을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저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해서 혼자 올리고 PPT 혼자 만들고 내 맘대로죠. 하다 보니까 이걸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댓글을 주시면 좋은데 댓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엊그저께 한번 보고 나서 저한테 심하게 갈굼을 주더라고요. 뭔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수업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고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 꼰대 강이야. 나 꼰대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근데 좀 말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씨, 와이프한테 갈굼 당하니까 참. 네, 또 꼰대성 발언을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딥러닝에서의 체인 룰에 대해서 맛보기를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또 꼰대성 오늘 머리가 띵해지는 수식이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사실 편미분을 알고 있다면 지난 강의를 들었다면 매우 간단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선형 시스템에서는 선형이 뭐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차수가 없어요. 다 1차항이에요. ax 플러스 b 형태예요. 1차항의 미분 겁나 간단하죠. 뭐 로그 뭐 액티베이션에 들어가면 활성함수가 중간에 끼긴 하는데 비선형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간단한 거로 넣어놔요. 미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로. 1차 함수 미분은 겁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많아서 그래요. 숫자가 1차 함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너무 많은 게 선형으로 선형으로 연결된 거는 그냥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선형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눈에 보이지를 않아서 힘들어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뭐 직접 계산할 일은 없어요. 프레임워크가 있죠. 프레임워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프레임워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모르면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 편하게 쓰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개발 툴들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파이토치를 주로 쓸 건데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구현돼 있어요. 거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지 작동 원리를 이해 한 번만 해두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를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룰의 등장 과정은 합성함수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3강에서 미분의 일반화 내용을 하면서 어떤 함수 이런 형태는 어떻게 미분한다,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이제 표로 정리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합성함수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미분은 어떻게 한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퉁치고 넘어갔어요. 왜냐? 고딩 때 배웠으니까. 아니면 대학 때 공업수학에서 배웠겠죠. 공대 학생들은. 예술, 예체능, 인문, 사회 계열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구글링을 해서 아니면 유튜브 일타 강사님 강의를 참고하시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딩 정도 내용이니까. 합성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합성함수가 없다면 체인 룰도 없어요. 그 자체도. 합성함수를 다 강의하긴 했지만 그냥 가면은 아쉽잖아요. 복습 간단하게 할게요.
뭐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셋이죠. 여기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를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서 y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특정 원소로 매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매핑해 주는 거를 뭐라고 해요? 나를 잘 봐. 네, 함수라고 하죠. 그 함수를 f라고는 이름을 지어주면 결과는 f of x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합성함수가 아니죠. 함수를 한 번만 통과시키죠. f라는 함수만. 근데 얘를 또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얘도 하나의 원소로 볼 수 있죠. 집합의 원소. 이 원소를 다른 집합의 원소로 매핑시키고 싶어요. 대응시키고 싶어. 그때 대응시키는 규칙을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g라는 함수를 쓰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g 안에 요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z 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통과하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어요. 나중에 통과하는 그러니까 통과하는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쭉쭉쭉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씁니다. G 합성함수 F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얘를 합성함수를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하면 K의 X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식으로 우리 고딩 때 친숙했던 수식으로 보면 f of x를 y라고 치면 이 y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g of y는 fx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합성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죠. 함수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매핑 시키는 거 두 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f라는 거 하나, g라는 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함수가 두 개가 이게 속으로 얽혀 있으니까 미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뉴턴 표기법에 의해서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g 프라임 fx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이 겉에 있는 거를 먼저 미분해봐요. fx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어떤 결과 값이 나오겠죠. 데리버티브가. 거기 곱하기 속에 있는 함수를 꺼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해봐요. 미분한 데리버티브가 나오겠죠. 그걸 두 개를 곱해주는 겁니다. 라이프니츠 표현법으로 쓰면 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y. 그리고 속에 있는 거 꺼내면 얘를 y는 dy를 dx, dy 오버 d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3강에서 간단하게 겉핥기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요. 딥러닝은. 이 겁나 많은 거예요. 몇 개가 있는 거야? 아주 단순화시키면 히든 레이어의 개수만큼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건 아니고 내가 말로 시뮬레이션 한번 할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y는 fx 이렇게 있었는데 함수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x는 u of p다. 얘는 어떤 함수를 통과한 값이에요. p라는 값이 들어가서 나오면 얘가 x고, 그러면 얘를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z는 이렇게 되고 y는 얘죠. 그러니까 y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x는 뭐예요? 얘죠. 얘니까 x 자리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세 번 통과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쓰면은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것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행렬하고 똑같죠. 행렬을 표현을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쪽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행렬 곱도 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어디를 보시라? 제 밑에 가서 링크 간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선형대수 강의한 목록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 하나라고 하고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겉에 거 미분하고 속에 건 그대로 냅두고 이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거는 원래 두 개 미분하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라이프니츠 미분법에 따르면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는 p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요 공식인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좀 더 복잡하게 좀 베베 꽈볼까요? 자, 이거 하나 더 추가해 볼게. 요거 있는데 요거는 요게 들어간 거로 요게 이렇게 들어간 거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x, y는 fx니까 fx 여기다 써주고, x는 뭐예요? 얘죠. 얘가 여기 들어가고, t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x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p가 되겠네요. p.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p 자리에는 얘죠. 얘니까 p 자리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함수가 몇 번 통과하는 거예요? 총 4번 통과하는 거죠. 함수를 4개 합성한 거죠.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간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달달하죠. 고딩 때 생각 안 나? 이거 짜릿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얘랑 얘의 이렇게 합성함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앞에 거를 미분 먼저 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앞에 거 하고 요거는 좀 전에 한 거 얘죠. 얘. 얘 미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랑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한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g를 미분한 거는 뭐죠? y죠. g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얘는 뭐예요? f는 y죠. 정신없죠. f는 y니까 y를 뭐에 대해서 x가 들어갔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또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여기는 p에 대해서 미분하고, p를 q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하고, 이게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달리는 거지. 뭐 f, u, v, q 뭐 쭉쭉쭉 나가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딥러닝에서는 히든 레이어가 h1 있고 h2 있고 쭉 있으면 h1 통과하고 h2 통과하고 h3 통과하고 h4 통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이게 겁나 많은 거죠. 레이어를 한 100개, 200개 쌓을 수 있거든요. 뭐 10개, 20개는 일도 아니에요. 딥러닝에서는. 뭐 100개, 뭐 1000개 쌓아도 상관없거든요. 많이 쌓을수록 좋아, 또. 이렇게 되니까 얘도 합성함수고, 합성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면 겁나 짜증나죠. 이거 생각해봐. 뉴턴 미분법.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이렇게 표기를 해요. 얘가 합성함수다. 합성함수 미분되죠? 이거 할 수 있잖아. 앞에부터 차근차근 쪼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얘가 체인이잖아요. 체인. Y가 이렇게 갖고, X 이렇게 있고, P 이렇게 있고,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체인처럼 생겼다 해서. 체인이 목걸이 같은 거죠. 얘를 체인이라고 불러요. 미분 체인. 미분 뭐라 하지? 체인을 뭐라 하지? 목걸이라고 하나? 체인은 체인이죠. 이렇게 촥촥촥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처럼. 블록체인이 궁금하시면 제 블록체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한다. 얘가 체인 룰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여기서 끝이에요. 끝. 이게 끝. 이번 강의 목표 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다 했죠? 네, 집에 가. 아니요, 가지 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좀 예제를 손가락 미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체인 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자,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가 있죠. 아주 자주 보는 거죠. 이런 매트릭스 영화에서 제가 카피한 건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역시 매트릭스 행렬. 좋아. 그러면 이런 행렬을 통과하면 최종 아웃풋에 y hat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미터 세타에 따른 오차라고 그랬죠. 로스 함수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면 다 돼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함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일 간단한 게 얘죠. 실제 예측한 값에서 실제 값을 뺀 다음에 차이를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제곱은 왜 하겠어요? 제곱해야 음수가 없어지니까. 제곱 안 하려면 절대값으로 해도 되긴 돼요. 상관없어요. 요게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손실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L 세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하나의 패스를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 패스에서 최종적으로 y hat 2가 나오려면, 얘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얘가 영향을 줄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풀리 커넥티드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올 거예요. 여기 요 동그라미는 실수값이라 그랬죠. 실수값에 웨이트를 곱해서 다 이쪽으로 오면 더해주는 거죠. 간단한 거죠. 선형결합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여기에 웨이트 값이 하나 있을 텐데, 요 2에서 2로 간다고 해봐요. 그래서 2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반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앞 레이어에서 뒷 레이어의 그 뉴런, 그 노드의 인덱스 번호를 그냥 두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간다, 이렇게 쓰고요. K 플러스 1은 현재 여기가 K니까 K번째 레이어니까 얘는 K 플러스 첫 번째 레이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얘는 제곱 개념 아니에요. 인덱스예요. 위치 표기 약속입니다. 이 값을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L 세타를 요거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되겠죠. 편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L 세타에 대해서 partial L over partial W 투투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함수를 통과했죠. 그죠? 그러면 요 함수인 거죠. y2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얘를. 그런 다음에 요게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되죠. 요 선, 웨이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변화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요 두 개 구한 다음에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구해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 한번 구해보면 되죠. 각각 얘 구하고 얘 구하면 되죠. 각각을 구해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이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손으로 구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구할 일은 없어요. 돌아가는 것만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구하는 거죠. 얘를 업데이트 하려면 요거죠. 손실함수는 얘니까 얘에 대해서 뭐로 미분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공식 그대로 넣으면 y2 햇에 대해서 예측한 값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되죠. 그러면 미분 공식이 이렇게 되죠. partial L over partial y2 햇.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 y2 햇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 전개하면 얘잖아요. 얘 그대로 여기 써준 거죠. 그러면 미분에서 내가 with respect to, 내가 관심 있는 건 y2 햇이죠. 그래서 y2 햇이 없는 거는 다 상수죠.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y2 햇이 없는 거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갑니다. y2 햇이 있는 것만. 그러면 요것만 남기면 이렇게 되죠. 되게 간단해지죠. 더하기로 다 결합되어 있고 제곱 이런 거 없으니까. 여기에 뭐 제곱 삼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죠.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제곱할 줄 알죠? 네, 고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y2 햇이니까 y2 햇이 안 들어간 건 다 상수죠. 얘 날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2 햇이 0.5였어요. 이전에 했을 때.
뭐 0.5라는 값이 여기 저장돼 있었어. 그 다음에 y2가 뭐 1이야. 얘가 정답이었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계산해보면. 그러면 얘 구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식으로 구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거 얘 구하면 되겠죠. 지금 어딜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한 거죠. 요거 지금 구했고 요거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어디죠? 여기 했죠? 요 앞전 슬라이드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삽질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그럼 넘어가면 나머지 하나 계산하면 되죠. 얘를 한번 손으로 구해볼까요? 손으로 구하는 거 뭐 간단하죠. 이게 다 캔슬레이션 돼요. 다 0이 돼버려서 요거를 구해보는 거죠.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되죠. 라운드 y2 햇을 요 웨이트 값, 요게 어떤 곱해주는 값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죠. 관심 한 놈만 조져 그거죠. 요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얘는 이거 곱하기 요 웨이트 값, 요거 곱하기 요 웨이트 값, 요거 곱하기 요 웨이트 값, 요거 곱하기 요 웨이트 값에서 다 더해주는 거죠. 쭉 해서. 자, 근데 여기서 또 해피한 경우가 나오는 거죠. y22가 들어있지 않은 거는 다 상수인 거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다 캔슬돼요. 중간에 있는 거 다 날라가. 요거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얘는 미분값이 k번째 레이어의 h2 값이에요. 그러니까 k번째 레이어의 얘가 k번째의 두 번째 노드 값이에요. 이거 옛날에 어딘가에 저장돼 있겠죠. 전진학습하면서 저장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장돼 있는 게 뭐 0.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포워드 하면서 이렇게 쭉 이쪽으로 쫙 이렇게 쭉 이동해서 쭉쭉쭉 갈 때 다 계산돼 있는 값이죠. 그러면 요거는 0.1이 저장돼 있으니까 이건 그냥 0.1인 거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업데이트 하려면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요 최종적인 로스를 요걸로 편미분 해본 거죠. 그러면 앞쪽에서 미분한 값 곱하기 뒤쪽에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겉의 함수 미분 곱하기 속의 함수 미분이 되는 거죠.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고딩들은. 요새도 그렇게 부르나? 저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딥러닝에서 쓸진 몰랐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해보면 아까 구한 마이너스 1.0 곱하기 이게 값이 뭐였어요? 0.1이었죠? 그러면 뭐야? 뭐 0.0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01. 그럼 업데이트 규칙은 뭐죠? 이런 식으로 해요. 현재 어떤 웨이트 값이 있는데 웨이트 값은 현재 웨이트 값에 요거 값 구한 거, 요 값이 요거죠. 요렇게 하고 곱하기 뭐 얼마를 해줘요. 얘가 경사하강법에서 얘기한 그 얼마만큼 조심스럽게 갈 것이냐, 스텝 사이즈, 걸음의 폭, 이거를 러닝 레이시라고 합니다. 학습을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요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를 되게 작은 값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뭐 1.01이라고 해봐요. 원래 있었던 값에 빼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러닝 레이트 1. 그 다음에 지금 구한 값 그러면 업데이트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싱글 패스죠. 여기까지 한 거죠. 요거. 그럼 모든 거를 다 끝까지 가면서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뒤로 가면서. 왜냐하면 얘는 합성함수니까 계속 합성이 된 거니까 쭉쭉쭉 가면서 계속.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전체를 하는 방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컴퓨터가 할 거야. 원리만 이해하세요. 오차를 최소화되도록 파라미터 세터를 다 바꿔줘야 돼요. 하나의 싱글 패스만 보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모든 패스를 한꺼번에 계산할 거예요. 행렬 리니어 시스템을 미분해 가면서.
뭐 편미분 해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입력xi가 있어요. xi가 이렇게 있는데 손실함수 얘가 나올 때까지 쭉 하나의 경로를 하나만 따본 거예요. 따서 여기까지 쭉 나오죠. 하나의 경로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레이어의 이거죠. h1의 두 번째 원소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의 세 번째로 갔죠. 요 패스를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그럼 쭉쭉쭉 가죠. 쭉쭉 가서 K번째, 그 다음에 K번째를 통과하면 K번째의 값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값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얘가 다 합성함수인 거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이래서 합성함수 배워둬야 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괜히 가르치는 거 아니요. 대학교에서 다 쓰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로스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세타2는 요 지금까지 경로에 지나온 모든 파라미터 값이죠. 바이어스하고 웨이트 값들이 전부 다 퉁쳐서 세타2 이렇게 제가 대충 적은 거예요. 퉁쳐서 이거 원래는 이만큼을 전부 다 요 안에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적기 귀찮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쓴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 하나까지만 해왔는데 요 앞에 것도 구해서 계속 뒤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합성함수기 때문에 계속 곱해가면 되는 거죠. 이쪽에서 구한 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쭉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죠. 아이 교수님 이걸 그냥 원 패스만 싱글 패스만 주면은 딥러닝스럽지 않잖아요. 이거 좀 멋있게 하는 방법 없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랐어요. 다 도망갈까봐. 그걸 한꺼번에 하면. 딥러닝에 적용되는 지금 체인 룰의 개념은 사실은 합성함수의 미분인 거죠. 합성함수의 미분 규칙. 니네들이 고딩 때 배운 거. G of F, G 합성함수 F 두 개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F로 쓰면 F1, F2 이렇게 해서 F의 N까지 합성함수 N개의 레이어면은 N개를 합성시키는 거죠. 그럼 뒤로 쭉 곱해가는 거죠.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딥러닝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려면 두 가지만 더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는 한꺼번에 미분해야 돼. 전부 다 구해야 되죠. 지금은 싱글 패스인데 올 패스를 구해야 되죠. 올 패스.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주는 게 선형 시스템의 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 미분, 행렬 미분 이런 게 있어요. 간단해요. 얘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행렬을 어떤 식으로 미분할 것이냐. 왜냐하면 얘가 행렬이잖아요. 요거가. 요거를 퉁쳐서 뭐 W 뭐 아웃풋이다. 아웃 이렇게 쓰면 여기 겁나 많은 거죠. 이거를 통으로 한꺼번에 하고 싶은 거죠.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일괄적으로 미분을 하죠. 선형 시스템은. 그러면서 뒤쪽으로 쭉쭉쭉 가면서 업데이트 하는 거를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백프로. 한국말로 역전파. 얘는 이거를 이해해야 백프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얘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강쯤 될 것 같아요. 제 계획으로는. 백프롭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체인룰하고 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짜증나는 거죠.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고 뒤에 걸. 근데 즐거운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체인룰이 뭐냐? 체인룰은 합성함수의 미분인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손미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 계산을 하는지. 나중에는 컴퓨터가 다 한꺼번에 일괄로 그냥 빵 하면 배치로 계산해 줄 겁니다. 오늘은 합성함수하고 합성함수의 미분이 보고 어떤 식으로 가능하더라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로 꼭 따라오세요. 올 거지? 안 오면 안 오면 내가 속상하잖아.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